유럽에서 우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의외로 자주 나오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스페인 언론의 관심은 국토 면적을 제외하고는 인구, 경제 수준에서 비슷한 국가가 우리이기 때문은 아닐까. 또한 몇 년 전부터 자신들의 경제력을 넘어섰으며 객관적 지표들이 견실한 게 한국.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들과 비교할 만한 국가가 우리여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보는 한국,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등에 대해 다룬 스페인 언론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경제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려는 한국.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그들이 보는 한국은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이뤄낸 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국가에도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물론 모든 면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겠죠. 한국이 이뤄낸 성과 뒤에는 이중노동시장, 장기노동 등의 문제도 있으며 기사는 그 이면까지도 두루두루 살핍니다. 기사는 제3자적 관점에서 한국의 성취를 관조합니다. 그 시작은 서울의 거리를 묘사하는 것. 한국의 경제적 진보는 종종 기적으로 묘사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빈곤국에서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수도 서울의 거리에는 수많은 카페와 쇼핑몰이 넘쳐나고 이곳에는 거대한 규모의 중산층들로 가득 차 있다. 스페인 국토 면적의 5분의 1에 불과한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한미경제연구소의 카일 페리어 학술조사관은 20세기 후반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의 이유로 정부 정책과 재벌을 꼽는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이에 의해 성장할 수 있었던 재벌의 효율성. 그러나 경제부흥기에 사용된 이러한 과거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경제를 장악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는 불평등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오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 역시 자리잡게 된다. 아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 세탁기, 휴대폰, 자동차 중 어느 하나 이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일 것이다. 또는 한국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구성품에는 한국의 것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선박과 액정 소자 등 5대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물론 오늘날 이러한 한국의 분야에서 중국의 강력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분야들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한국 사회의 우려 중 하나는 근로자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카일 페리어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지만 일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법정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서구권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이미지는 생활가전 수출 강국입니다. 실제로 서구권 가정에서 한국산 생활가전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기사는 한국이 전통 제조업 외에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적극 확보해 나가고 있다 말합니다. 그 예로 든 것이 한류, K-뷰티, K-메디컬. 한국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한류.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소위 한류, 즉 한국 문화의 흐름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다. 한류는 한국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엄청난 인기와 해외로의 도약을 설명하는 용어다. 아시아의 브랜드 전략가인 마틴 롤. 그는 한류는 한국과 한국의 기업, 그리고 문화산업과 국가 이미지에는 축복이라고 말한다. 1999년 초부터 한류는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롤은 또한 한류의 효과가 엄청났다고 설명하면서 2004년 GDP의 0.2%에 해당하는 약 18억 7천만 달러를 차지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규모는 더욱 커져 2014년에 한국 경제에서 한류는 116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이뤄낸 경제적 기적에 더해 새로운 경제 기적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고 있다. 그 좋은 예가 K-뷰티와 K-메디컬의 놀라운 부상이다. 한국은 또 다른 경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K-뷰티, 메디컬의 구체적 사례와 규모 등도 짚었습니다. 기사에는 긍정적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이면들도 꼼꼼하게 언급했습니다. 기사가 언급한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 클립에서 언급한 이중노동시장과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외에도 대중의 기대를 밑도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 언론의 기사에서 일자리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그들이 직면한 최대의 경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실업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최근 들어 꽤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2020년 1월 기준 실업률이 1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무려 30%. 아무튼 다만 기사는 한국은 현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한국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 역시 높아져 있는 상황. 여러모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인데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기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먹거리들, 이런 분야들이 더욱 성장해 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상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